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수박 겉핥기. 오늘은 하노이북 고직순 편집인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주에서는 정치사에 역사가 짧은 나라니까 한국처럼 그런 격변기도 없었고 큰 사건은 별로 없는 나라긴 합니다. 네. 그래도 호주에서 네. 그 호주 정치사 근대 현대 정치사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사건이나 이런 거로 얘기하면 우리가 1975년도에 이제 그 비틀람 네. 노동당 총리가 네. 또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총독에 의해서 해임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렸죠. 해임되고 정부가 완전히 의회가 해산되고 이제 다시 선거를 했죠.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틀람 디스미설, 비틀람 정부 해임이나 아니면 또 호주의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컨스티튜셔널 크라이시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 여왕을 대리한 총독이 이제 해임을 했기 때문에 네. 영국 왕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묵인하지 않았냐 하는 이제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노동당 총리가 해임됐기 때문에 네. 이제 노동당에서는 더 이제 그런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왕실하고 총독실에서 교환한 편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었죠. 네. 이게 1975년 11월 사태이기 때문에 네. 벌써 45년 된 일인데, 네. 보통 정부 공무서는 호주도 마찬가지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네. 30년 정도 되면은 비밀이나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 특별한 거 아닌다면 공개를 합니다. 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다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국 왕실이나 총독실 모두 반대를 해가지고 내셔널 아카이브에서도 프라이빗 개인들 간의 서신이다 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호주 그 정치학자하고 이제 역사학자가 제소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5월 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네. 맞다, 이거는 호주 정부의 재산이지 개인의 사유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해서 이제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왕실 편지라 그러니까 팔리스 레터라고 부르는데 그 200여 통을 지난 14일 날, 네. 지난주에 14일 날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파일 사본으로 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의혹이 맞냐 틀리냐 또 논쟁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공개된 사본 그 편지로 상으로 해서는 큰 뒤집어지는 얘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왕실의 공식 답변은 그 당시도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 벌써 오래 사셨죠. 45년 전에 여왕이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네.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왕실의 공식 답변이었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네. 이번 편지를 봤을 때 이제 요약하면은 표면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맞지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개입을 과연 안 했겠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호주하고 외교 관계 또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표면상은 개입 안 하는 거겠지만, 왜냐하면 그 여왕의 개인 비서, 아주 개인 비서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개인 비서도 서가 붙을 정도로 경입니다, 경. 그런 높은 그런 개인 비서가 당시 총독이 존 커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도 물론 서가 붙었어요. 이 사람도 주사 스웰즈 고법원장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제 판사 출신이고 해가지고 이미 서 존 커라 그러죠. 거버너 제너럴. 근데 이 존 커가 이제 가프 위틀람은 이제 노동당에서 당선된 총리였고요. 총리를 이제 75년 11월 11일 날 해임하는데, 해임 사유는 이 사람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여야가 교차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으로 싸우고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상원은 여기다 아시다시피 대체로 하원은 집권당이 이제 다수당이 돼서 집권합니다만 상원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집권당이. 그때도 이제 상원은 여당이 노동당이 이제 집권하지 과반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항상 끌려가다 보니까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데 계속 자유당이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법안이 안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산안인데 예산안조차도 계속 반대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안 돼서 교착 상태로 급여가 못 나가야 될 정도로 이런 좀 아주 호주에서 드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심한 이제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총독이 의회에서 그런 여야가
취약 상태에 있을 때 그 리저브 파워라 그래가지고 유보 권리라 그러죠. 네. 그 의회나 그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총독이라는 자리가 호주에서는 실권이 아니고 상징적인 자리고, 네. 왜냐면 총리가 추천하면 여왕이 상징적 그냥 임명하는 도장 찍어주는 이런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총리의 뜻에 따라 임명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꾸로 이제 자기들이 임명한 총리를 이제 해임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사문화돼 있다시피 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거를 이제 발동을 했는데, 네. 그 발동하기 전에 이제 이 편지를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영국 여왕 왕실의 개인 비서와 음. 그 총독 존 그 총독이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친분을 맺었고, 또 마지막 한 4개월 동안은 아주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교척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약간의 좀 총독이 해임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그 개인 비서가 부추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네. 그동안 사용은 안 됐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발동해도 문제 없다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 편지들도 많이 나오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총독은 또 그 휘트람 총리를 해임하는 거를 총독이 단독 결정으로 하고 네. 여왕까지도 알지 않았다 하고 뭐 이제 이런 편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이고. 아무리죠. 왜냐면 개인 비서가 에. 벌써 몇 달 동안 그렇게 자문을 하고, 오랫동안 법적 자문을까지 하고, 뭐 왕실 분위기도 전하고 네. 여왕 심기도 다 전하고 했을 텐데 그걸 얘기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저희 생각이고요. 제가 이 생각으로는 그건 좀 네. 우스갯소리 같고, 그러나 겉으로는 뭐 존 커 총독이 그 휘틀럼 총리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일종의 선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간에 그때 이제 또 루머 중에 그 휘틀럼 총리가 영국 왕실에다가 허락을 받고 총독을 총독을 먼저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한다, 그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죽느냐. 위트럼 총리는 그걸 자기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네.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먼저 이제 해임권을 발동했다, 이쪽이 이제 교착 상태가 되니까 법안이 이제, 호주 법은 의원내각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법안이 네. 두 번 여당이 음. 하원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하원은 당연히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되죠. 네. 상원에서 부결돼요. 2차를 똑같은 법안을 2차를 냈는데 또 부결되면 일단 총리가 의회 해산권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보다 더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고 또 교차 상태여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총독이 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단순한 뭐 왕실과 또 왕실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총독하고 총리 사이에 그런 뭐 파워 게임이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호주가 그래도 독립국인데, 네. 아무리 영연방해 이러긴 하지만 독립국인데 여왕을 대리한 그 호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총리를, 네. 집권당의 총리를 여왕의 대리인밖에 안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국가 수반의 네. 대리인인 총독이 국민이 뽑은 총리를 해임했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심해죠. 반역 같은 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호주에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논란이 많았고 결국 총독의 이 권한은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지금 총독은 이제 이 권한을 발동을 못해요. 그때 한 번이 이제 75년도에 그러한 사건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호주 정부들이 이제 자유당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이 법안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법안이 안 되거나 뭐 안 되면 결국은 방법 없습니다. 뭐 그 집권당 총리가 의회를 해산해서 상하 양원을 동시 다 해산해가지고 더블 리졸루션이라고 그러죠. 다 해산한 다음에 총선을 붙이라고 해서 재집권하면은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법안 통과를 시켜가지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총선에서 야당한테 뺏기게 되면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국민들도 그 법안 통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구나. 네. 다시 재집권하면 국민들이 지지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의회 해산이라는, 호주에서 뭐 의회 해산이 꼭 법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10번 미만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100년 사이에 봤을 때. 근데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오히려 야당이 굉장히 약체이거나 분위기가 좋을 때 차라리
조기 선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쉽게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재집권하기 위해서 네. 조기 총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조기 총선을 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3년이 연방 임기인데 그나마 조기 총선하면 2년 짧죠. 만에 네. 또 하면 너무 짧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병폐 때문에 전국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 4년 임기로 바꿨을 때 지금 연방만 지금 아직도 3년입니다. 보통 임기가. 근데 그 3년 안에 또 조기 총선을 하거나 하면은 전국 불안정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정말 이변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이제 이런 추세로 됐죠, 보면은. 예. 그래요. 하여튼 재밌는 얘기예요. 왕실 편지 되게 중요한 거였군요. 이게 뭐죠? 이게 근데 뭐 그 당시에 네. 45년 전인데도 그때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이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여왕인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뭐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네. 고령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아들도 아마 70이 70 그죠. 될 더 이상 텐데 예. 그 프린스가 찰스 아닌데. 왜 왕세자한테 아직까지 왕위를 안 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하려는지. 근데 이게 요번에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서로 아직도 그러니까 노동당 의혹이 안 풀고 음. 의심의 눈으로 트론은 표면상 모른다고 했지만 음. 분명히 내막적으로는 뭐 당연히 인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당이 그 당시 이제 그 위틀럼 총리가 호주 노동당 총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 보기에 전설적인. 따라서 급진좌파라고 네. 했을 정도로 급진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 미국에 앞서서 중국을 먼저 인정했고 음. 중국도 방문했고 네. 북한 대사관도 수교도 할 정도로 음. 굉장히 좌파적인 음. 급진적인 이제 좌파 정책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불과 3년도 못하고 이제 그 전에는 로버트 맨지스 그죠. 총리가 거의 자유당이 2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네. 처음으로 노동당이 바꿨는데 또 이 사람을 급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그것도 총선에서가 아니라 총독이 쫓아나니까 이제 노동당이 굉장히 의기소침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케어테이커 총독이 해임하면은 야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12월 달에 총선을 했습니다. 근데 네. 총선에서 노동당이 졌어요. 아. 그러고 나서 내리 2번 지고 75년도에서 2번 내리져가지고 노동당이 집권한 건 1980년도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이제 작고한 예. 바우포크 총리 때 정말 대성을 거뒀죠. 네. 그때부터 노동당이 이제 바우포크 총리가 3번, 4번 선거에서 이겼고 또 폴키팅이 2번 해가지고 16년을 이제 굉장히 오래 노동당이 최장 집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노동당 시대를 열었고 네. 뭐 공과는 뭐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바버크 총리가 그 거프 위트럼이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정책. 반영을 해서 호주 경제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미 리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환율 변동 환율 이런 거 뭐 쇼핑 센터 같은 경우 뭐 몇 시에 문 닫아야 되는 이런 거 다 철폐한 게 그 당시에 이제 호크 총리가 80년도 집권해가지고 이제 경제 개혁으로서 아마 호주 근세사에서는 최대 아마 경제 개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0년도에 했던 거를 이제 한번 반세기 정도 돼가지고 이제 할 때가 됐다. 네. 대대적으로 이제 세금 뭐 여러 가지 복지 관계된 거, 노조 관계 다 이제 고용 관계 다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프 위틀람이 이제 그런 씨앗을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이제 하려다가 못했고 네. 그 씨앗은 결국 이제 호크와 키팅 정부 노동당 정부가 이제 열매를 맺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네. 아직까지도 호주는 뭐 우리가 영연방 국가니까 국가 수반이 영국 여왕 아닙니까? 이제 네. 총독이 물론 대리리 아까 말씀드린 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영국 여왕은 호주에서 국가 수반일 때는 퀸 오브 잉글랜드가 아니라 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아니 호주에 퀸이 있나? 그러나 뭐 영연방이니까 네. 영국 여왕이지. 근데 실제로 어디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총리하고 건배할 때 호주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 무슨 대통령 아무개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 그 뭐 총리 수행하면서 다 현장에서 있었던 거 처음에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폴키팅 총리한테 건배하면서 네. 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엘리자베스 세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호주 여왕 공식적인 수반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네. 그 뭐 국민 총리들을 위해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그 당시에 아무리 아니 그냥 차라리 총독 대리이지만 총독을 얘기하든가 호주이니까 아니 네. 총리를 얘기하면 되는데 네. 퀸을 먼저 그것도 퀸도 그러면 캐나다 가면 퀸 오브 캐나다 뭐 짐바브웨 가면 퀸 오브 짐바브웨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의미가 없으면서 없죠. 네. 이런 건데 이제는 그래서 그 사태를 계기로 네. 우리가 특히 이민자 입장에서는 호주가 하루빨리 입헌군주제 컨스티튜셔널 모나키에서 이제 리퍼블릭으로 공화제를 바꾸고 국가 수반을 반드시 호주인으로 뽑는 뭐 대통령이든 뭐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벌써 네.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국민투표했는데도 그때도 안 됐죠. 반대했죠. 부결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태를 역사적인 거지만 네. 요번에 이제 이런 사건 편지를 보면서 뭐 보수 지정과 또 여기도 진보 지정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뭐 네. 왕실은 개입 안 됐다 이쪽 또 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고 또 비난을 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의 공화제가 하루빨리 이제 다시 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헌법도 바꾸고 국가수반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네. 뭐 코로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또 경제 위기 때문에 또 미뤄지고 어떨 때는 또 이번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하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죠. 그러네요.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주가 공화국으로 바뀌지 못하고 입헌 군주제 영국식 낡은 틀로 그냥 유지하는데 물론 뭐 지금도 뭐 5대5가 될 수도 있고 백인들 다 호주 전체 국민 의견으로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6대4로 공화제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꾸로 4대6으로 또 입헌군주제가 또 6으로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시기적으로 다른데 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분명한 건 이제는 그죠. 바꿔야 된다는 반대하겠죠. 거거든요. 예. 호주 국가수반을. 근데 이런 해프닝을 보고 이런 쓸데없는 역사적인 거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네. 결론은 그래서 하루빨리 호주가 리퍼블릭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자유당이 집권하면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지난번 토니 에버도 또 입헌군주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호주 입헌군주제 그 무브먼트의 수장이었거든요. 그 전 수장은 또 존 하웃. 역대 총리들이 다 수장들이었어요. 그 그죠.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지키는 그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그 헌법 개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본심은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먹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뭐 서나 경 이런 칭호를 받고 말년 지내다가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호주의 과거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자유당 총리들이 근데 지금 세대하고는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이제는 좀 그런 세대들이 좀 물러가고 이제는 정말 뭔데 모르겠어요. 지금 스콧 모리슨은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은 안 하는 입장은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자유당 세력은 아직까지도 60%가 왕실을 원하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전임 말컴 텀블 총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공화제 운동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논의할 시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뭐 이젠 좀 언젠가는 호주의 그런 세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정치 개혁 이게 상대적인 걸 떠나서 한번 정말 바꿔서 그런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그게 굉장히 물결처럼 암암리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호주의 그런 독립적인 그런 생각도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 그냥 또만 맹종하고 그죠. 눈치 보면서 그죠. 하는 이제는 좀 독자적인 좀 소리를 뉴질랜드나 캐나다처럼 좀 독자적인 좀 소리 좀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은 영어권이어도 호주는 그저 미국만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저 짝사랑하고 그저 편애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왔는데 국가 헌정 체제를 한번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기일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 맨 처음에 이 주제 얘기하셨을 때 그냥 과거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호주의 새로운 미래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이네요. 아마 좀 그렇죠. 예. 코로나 빨리 지나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예. 장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